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합반도체 회사 인텔이 제3의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수를 추진하는 업체가 인텔의 분할 매수가 아닌 전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텔의 주가는 9% 급등했습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이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계 최초로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이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수출처를 넓힐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요즘의 시장,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한가요? 어떤 분들은 시장의 맥을 잘 잡아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지금의 시장 어떠한 포인트를 두고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맥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며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맥을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과 유익한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참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쉽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상승장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흘러내리는 하락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장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급함이 생기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전략 세워보기에 힘에 부친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빅스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표님이 다음 주 연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심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가져오셨으니까 오늘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이슈들,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내일장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증시는 휴장이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직을 했었을 때 네. 그때 당시에는 증시 자체가 많이 요동을 치기도 했었어요. 특히나 기업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나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기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금리를 조금 이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지지난주나 지난주까지 계속 물가지표,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하면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취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직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더라는 것 자체는 이 트럼프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글로벌 증시에서 네.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 증시라고 합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꼴등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는 뒤바뀌었네요. 또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하락보다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의 증시도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을 예고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부터 보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텔에 관련돼서 또 반도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사 이후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의 기업이 뭐 통째로 인수해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인텔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것이며 또 반도체 이 업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인텔에 대한 저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 업황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수급세가 들어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조금 이따가 또 같이 디테일하게 풀어볼 예정이지만 인텔을 지금 인수하는 주체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실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 경영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좋은 기업이 이 인텔을 인수를 해간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인식도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급등도 했듯이 앞으로 추가적인 반도체 이슈들 계속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우리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시장은 이제 아시겠지만 CES 2025에서도 다시 한번 AI의 붐이 일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또 그렇죠. 핫합니다. 유리기판이 오늘도 또 한번 강세를 보였듯이 당분간 계속 꾸준히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보고 관련주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텔만 놓고 본다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회사의 인수가 된다면 그 다음 행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당연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또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텔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원래는 좀 중동 국가 쪽으로 무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이런 포부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 동남아 쪽으로 먼저 조금 무대를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부터 네. 사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이 방위 산업 제품들이 사실상 굉장히 뜨거워지게 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이 국내 이 방산 제품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이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베트남의 수출이 처음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베트남에 대한 저런 이슈를 좀 보는 것보다 네. 사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수혜 관련주로 조금 더 맞아요. 포인트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취임 관련주들 사실 직접적으로 취임이 되면서 여기로부터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이랑 이제 바로 방위산업 테마라고 볼 그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도 그 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증시 안에서 조선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방산은 왜 지지부진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금 더 면밀한 관찰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보는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략들,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관심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50분 안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들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세세한 얘기들,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양시장은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죠. 0.14% 하락하면서 2,520선에 머물렀고요. 코스닥 지수는 0.4% 오르면서 727선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당장의 내일장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후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서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대표님의 의견을 통해서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또 최근에 잘 나가던 전력 설비는 살짝 주춤했고요. 조금 멈칫하나 싶었던 2차 전지는 또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을 조금 논하기 전에 네. 사실 오늘 시장은 좀 약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 하루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쉽게 올라가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떨어지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쉽게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국내 증시, 국내 안에 있는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뭐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 이슈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명절이 굉장히 또 맞아요. 길잖아요, 연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 증시는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되고 나서 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추가적 변동성을 좀 만들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증시도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네.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또 22년도 이후로 크게 좀 상승을 하지도 못했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덩치 큰 업종들과 섹터들이 좀 골고루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좀 양호했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밖으로 조금 돌아보면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뭐 양자모나 드론이나 대표적인 업종별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 이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조금 더 고점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의 증시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한 포트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시가 살짝 이제 루즈해질 때 이럴 때 움직이는 포트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담아놔야지 이 시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의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2,550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2,550선이 완전하게 돌파가 돼야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락보다는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지만 그 이상의 상승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이나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돌아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저점이에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상승을 보여줄 종목은 시장에서 인정된 종목들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시장은 약 2개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4개년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살짝 조금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변동성이 대략 4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하게 기대감이 동반이 되거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번에 또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테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를 좀 인정시켜주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실적 시즌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두자면 실적에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컨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런 한 주 동안 전반적인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 안에서 내가 혼자서 공략을 하지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리뷰를 잘 안 해요. 수익 자랑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오늘만 하더라도 2종목이나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팍스통신망에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겉과 속이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도 않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만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뭔가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울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투자하기 좋은 시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코스피는 언제 좋아지냐라는 생각이 또 드시겠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50선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제 트럼프의 취임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뭐 취임 직후부터 대거 행정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야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선, 방산도 있겠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쪽의 종목들 이런 군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살펴보지 않는 것보다는 네. 추적 관찰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이슈가 터지고 기대감이 동반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포커싱을 두는 것보단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나 섹터에 조금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맞지만 그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어디서 잡아주는지 정도는 체크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변수를 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물론 수혜받는다는 섹터에 대해서 그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밖의 섹터군에서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걱정이 짙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추적 관찰하다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계속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추적 관찰하심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볼지 대표님과 같이 짚어봐야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젠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떤 부분일까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연 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 좀 뒤늦게 사실 조선이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상승 부분을 보여준 게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이 다른 면도 있는지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트럼프가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이 됩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 것이다. 예고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들을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되기 직전부터 뭐 암호화폐라든지 우크라 재건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많은 업종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내 증시 우리 한국과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 이 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가장 최근에도 또 미국 함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통해서부터 사실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고환율 수혜주의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또 최근에 해군 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K조선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선박 건조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가 되면서 오늘도 역시나 조선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장 마지막까지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도 역시나 조선이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업종 자체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뭘 봐야 된다고요? 시장에서 인정받는 확실하게 이 결과가 나와 있는 특히나 이 조선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흑자 전환할 것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았었지만 본격적인 성장과 이 흑자 전환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조선 3사 대표적인 3사가 있겠죠. 대표적인 3사라고 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나오션이라든지 이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인 국내 조선 3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13년 만에 동반흑자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트럼프 호재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파란불을 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만 보셔도 알 겁니다. 영업이익적인 부분인데요. 2023년도 3분기의 기준에서 1211억 원이었다면 9,350억 정도로 한 대략 10배 정도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 1년 전 대비했을 때 대략 100% 이상의 성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추세적인 요인에 고가선박 수주의 확대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과 환율 상승까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겹쳐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와 더불어서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까지 겹겹이 지금 호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에 대한 실적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시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조선업종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똑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취임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 업계 중에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보면 좋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대표적으로 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에요. 특히나 오늘 나온 이슈인데 새로운 미국 함정 시장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해서 이 기업이 오늘 장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나타났던 종목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이 조선
이 조선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업종과 자동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을 만드는 기업과 조선을 만들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자재 기업이 바로 일승이에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종목 간단하게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조선을 직접적으로 완성해서 만드는 기업 하나오션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기업은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28만 원짜리 주가였었어요. 자 근데 지금의 주가는 얼마예요? 5만 원까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5만 원도 많이 올라온 시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원래 여러분들 2020년도 3월 달 기준으로요. 이 조선 하나옵션의 기업 주가는 만 원도 안 갔습니다. 근데 이때 시점에서부터 무려 500% 이상의 성장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고점까지,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0년도 초중반 때는 이 대표적인 글로벌에서 이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국가는 사실 국내 K조선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덩치가 컸던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쭉 하락했다가 실적이 이때 당시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주가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만큼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저점에서부터 500% 이상의 상승을 했었으나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 상승에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1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1승은 꾸준하게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3사의 기업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 일승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업체로서 이 덩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있던 이 5,500원이라는 저항대의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저항대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실패를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자 근데 실패를 했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고점에서부터 지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저항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할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차트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더 가치 투자주로서 자금주로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종목들을 투자하길 원한다 하신다면 하나오션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종목에 등락은 있어도 되지만 확실하게 수익이 좀 빨리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승의 키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두 개 다 확실하게 조선에 대한 가능성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을 본다면 두 종목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좋다만 하는 게 아니라 팍스통신망에 안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종목 전략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거 언제 사야 돼? 올라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음표 띄우지 마시고 아래 카메라로 QR코드 한 번만 찍으신다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통신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착착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수혜를 예측해보는 섹터가 여럿 있기는 하지만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조선이죠. 확실한 트럼프 수혜를 공략해 보신다면 조선 안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유망한 종목 두 가지 종목으로 추려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의 성향이 정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도 다르죠. 새로운 미국 해군 함정의 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는 한화오션을 집어주셨고요. LNG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1승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추세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1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패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이 두 가지 종목 성향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조금 중장기인 게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일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성격이 급하셔서 해답을 딱 바라시거든요. 단기는 어느 정도의 단기로 보는지, 중장기는 어느 정도까지나 끌고 가야 될지 약간 조금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기도 하지만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파동을 그려나가요. 네.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든 하락에 대한 파동이든 이 파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대략 20년 가까이 하락만 했던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파동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길게는 뭐 3년 내지 4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돌림자리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3년 내지 4년까지 끌고 간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본다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이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1승을 보시면 좋은데 1승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에 대한 파동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뭐 몇 개월 내가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캔들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분할 매수와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승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저 상승에 대한 파동 하나가 나올 때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저점 대비 올라가는 폭이 뭐 7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혹은 30%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구간을 인내하면 이 단기적인 기간 동안 그 못지않은 수익 충분히 챙겨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짧게는 1, 2주부터 그래도 한 1, 2개월까지는 내가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1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어떤 변수를 품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관심주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장중에 공개해 주시는 단기 공략주들까지도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시 일정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이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거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야 안에서 조금 더 짚어볼까요? 사실 이 이슈 일정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네. 기술주들에 대한 수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기술주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기술주 중에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특히나 유망하다 말은 나오죠.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부터 새롭게 떠올랐던 기술이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하나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새롭게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이슈를 토대로 바닥 잡기가 또 시도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자, 메타버스는 공략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냐? 자, 메타버스, 게임, 암호화폐 이 세 가지의 테마는 세트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테마 중 하나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부가적으로 두 가지의 테마들도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메타버스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의 시세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테마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NFT라는 테마죠.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테마에 연관성이 있는 업종들은 우리가 하나가 움직인다면 다른 부가적인 테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오늘도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자,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게임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이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하다라는 점, 이걸 아직 포착을 못하셨다면 현재 증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갤럭시 언팩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 AI폰 갤럭시 S25에 대한 베일을 벗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이 갤럭시 S25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AI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로 지금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신규 AI 기능 중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가지고 오진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부는 이 온 디바이스 AI로 제공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구현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 왜 갑자기 이 AI 핸드폰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자,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S25라는 새로운 핸드폰 모바일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XR 헤드셋의 공개가 임박이 되고 있다. 자, 왼쪽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뭘까요? 비전 프로 같이 오, 생긴 맞습니다. 헤드셋이죠? 맞아요. 자, 애플이 먼저 공개를 했었죠. 비전 프로라는 구글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을 공개를 했었는데 가상현실을 구상할 수 있는 이제 헤드셋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되고 나서 출시가 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제품이 무거운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XR에 대한 기기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첫 확장현실 XR 헤드셋에 대한 이름, 명칭은요, 바로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개 여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선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을 적용한 최초의 헤드셋이라는 게 이 현재 이슈에서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이슈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최근의 흐름들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좀 나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포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 한 2개 정도만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메타버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임을 보여줬던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과 일전에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이 비전 프로를 출시가 되면서부터 컨텐츠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때 당시 컨텐츠의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하나씩만 볼 거예요. 자, 먼저 메타버스의 기기에 중요한 웨이퍼를 납품하는 선익 시스템과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자이언트 스텝 두 가지의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은 상장된 지 2017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상장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략 4년 정도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만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점을 한번 만들면서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첫 번째 구간이 나왔습니다.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나서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조정 구간이 오는 이 상승과 조정의 기간 제1차 파동이 만들어졌죠. 자, 1차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눌림목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의 2파와 3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저점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차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차트처럼 상승에 대한 파동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하나오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도 2022년도 중순에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나는 구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 만들고 나서 다시 고점 만드는 구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렸었죠. 그럼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 상승, 고점을 만들어내는 기간까지 앞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 눌림목을 우리가 완전하게 손실 구간에서 버티는 것보다 조금 루즈하더라도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조금 더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추세로 조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통통 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요. 보시면 아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은 반대로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다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퉁퉁 튀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매집이 새롭게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지금 대략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바닥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다져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 튈지 몰라요. 다만 고점에서 잡으면 물릴 종목입니다. 지금 공략을 해야 단발적으로 슈팅을 빠르게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단기적 공략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제가 오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시간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오셔서 저와 이번 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공략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 세 가지가 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른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대표님의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테마 모두에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관심이 쏠리기 전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선취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취의 접근법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기기 부품, 웨이퍼를 납품하는 선익 시스템이 있었고요.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이언트 스텝도 만나봤습니다. 우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만나봤던 하나오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은 고점까지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만큼 조금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단발적으로 슈팅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을 확실하게 수익으로 잡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자이언트 스텝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진행하시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 증시 일정과 관련한 대표님의 관심주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엄선해서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으로서만 본다면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 천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2022년도에 이제 로봇과 AI가 붐이 일었었잖아요. 시장을 그렇죠. 주도했던 하나의 업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시장을 보면은 AI로부터 이 수혜받는 업종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뭐 데이터 관련주들이나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나 그렇죠.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결국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여기에 하나였고 추가적으로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기존의 뭐 실리콘 웨이퍼나 여기에 대한 세라믹 웨이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제로 사실 AI 반도체로서 직접적인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네. 유리기판 반도체라고 해요. 유리기판을 토대로 이제 만든 반도체들인데 앞으로 AI가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유리기판 반도체도 또 충분하게 추가적 상승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래는 반도체는 이제 세 가지 테마였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맞아요. 세 가지였는데 보면 뭐 HBM이나 CXL이나 뭐 온디바이스 AI나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네. 지금도 이제 유리기판의 테마도 하나의 테마성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한 번쯤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강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유리기판을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왜? 지금 시장 굳이 떨어지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나으니까요. 자, 특히나 이제 올라가더라도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한 공략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경영위기에 윈텔 사업 정체가 매각되나? 이 이슈를 토대로 주가가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인텔이 시총이 얼마냐면 한화 기준으로 134조예요. 근데 134조짜리가 단 하루 사이에 매각 이슈가 뜨게 되면서 13조가 시가총액이 늘어났어요. 자, 인텔은 제3기업에 의한 인수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텔에 대한 이슈가 오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인텔에 대한 공장과 제품 개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제3 기업이 테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해요. 뭐 높다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는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호재로 지금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들어오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국내 개발의 현 주소를 잠깐 보자면 이 반도체 소재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판이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미래 기술로 여겨지는 칩렛 패키징 적용에도 이 가장 적합한 기술로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SKC는 내년을 목표로, 삼성전기는 오는 26년을 목표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SK에 대한 부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가서 팔고 왔다. 이미 어느 기업에게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소개를 했고 만드는 제품을 소개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미 예약을 다 받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종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요, 유리 반도체 기판용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와 구리도금 공정용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냥 반도체에 대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 기판용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직접적인 유리 기판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만드는 기업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기업도 역시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주가에 대한 차트를 좀 보자면 최근에 또 CES 2025의 이후로부터 유리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었죠. 자, 이 종목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15,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1차적으로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이 종목 좀 공략을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윗꼬리에 대한 해석은 사실 우리가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1차적으로 고점이 한번 만들어진 라인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어디냐면요. 대략적으로 22,000원대 라인이에요. 이때 당시가 한번 저항대가 형성이 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의 고점을 이번 연도 초에 만들어져 있는 고점이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 구간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들이잖아요. 자, 실패를 했지만 지지가 새롭게 형성이 됐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재돌파할 것을 지금 차트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그 구간을 오늘에서야 돌파가 완전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구간 윗꼬리가 형성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악성 매물, 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할까? 자, 위에서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그 매물들을 잡아먹어야지 주가는 위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윗꼬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막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종목
나는 어떤 건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이 종목 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공략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팍스통신방으로 지금 함께 들어오시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모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딱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AI로부터 파생이 돼서 앞으로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밀착 종목 만나봤죠.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자리 지킨 후에 재돌파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주식광장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